장상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학은 그 교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거의 읽는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장상학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장상학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학의 1장 개론. 먼저 장상학의 기본 개념을 보시게 되면 장상이라는 것은 감출장자죠. 감추는 거. 그래서 감춘다는 뜻이 있고 내부에 감춰져 있는 물건, 즉 인체의 각 장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상징 또는 형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와 그에 상응하는 외부 기관이나 조직에 나타나는 현상, 징후를 통해서 체내 장부의 생리 기능, 병리 변화 및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장상학의 기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장상학설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오장육부, 기양지부, 오관, 오체간의 관계. 그래서 오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귀지요. 그 다음에 목, 눈, 그죠? 눈목자니까. 그래서 입, 그리고 코, 비, 코, 그 다음에 혀, 설. 그래서 오관과 오체는 한번 볼까요? 피목. 피부에 있는 털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살, 기유, 살. 그리고 근육, 근계통. 그 다음에 골, 뼈. 그리고 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 혈, 진액 등과 장부의 관계, 그러니까 기와 혈과 진액 등의 장부의 관계를 우리가 장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니까 장상학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장상학의 기초, 장, 부 앞에 말씀드렸지만 장과 부와 기양지부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장이라는 것은 5가지, 우리가 간, 심, 비, 폐, 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간신비폐신과 심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모두 합해서 우리는 6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와는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전기, 영양분,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용. 이 기와라는 말은 많이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응을 통해서, 기와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전기, 그리고 전기를 저장하는 작용입니다. 운동 방식은 전기를 저장하되 배출하지 않는 까닭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되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부는 육부를 얘기합니다.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그래서 우리는 육장, 육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곡을 담아내고 그 대사 물질을 전달하는 기능, 운동 방식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운송하지만 저장하지는, 이렇게 담아두는 거 아니죠. 저장하지는 않고 가득 차지만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조금 생소한, 지금 것들은 많이 들어서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생소한 기양지부를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기양지부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항상 의미가 항상상, 이게 항상 항자고, 이게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뇌, 수, 골수를 얘기하는 거죠. 골, 그리고 맥, 담, 여자 자궁이죠. 여자포. 그래서 형태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와 유사하지만, 생리, 기능, 장과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양지부입니다.
기양 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 수, 골, 매, 담, 여자포 이것을 우리는 기양 지부라고 한다. 그래서 장상학의 형성과 발전을 보면 고대 해부학의 지식을 보게 되면 고대에서는 해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있는데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자 기원전 1400년인가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이목구비수 등의 여러가지 인체 기능 명칭을 기재해 놨고요. 우리가 아는 사기, 그 다음에 그 사기에 나온 편작이 나오죠. 중국의 유능한 의술가죠. 편작을 중국에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죠. 화타와 편작이 있죠. 이 편작이 더 오래된 사람입니다. 화타는 침으로써 굉장히 더 유명하고요. 편작은 이 사기에도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이 깊이 들어있을 때는 치료하기 힘들다는 어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편작의 창공열전에 나오고요. 그래서 육부가 복부를 절개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경에는 42난이라는 곳에 장부의 대소, 장단, 용적, 중량,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관찰을 보게 되면 오랜 생활을 통해서 체험한 인체 변화를 관찰해서 장부의 생리와 병리 변화의 기율을 인식이다. 그리고 반복된 임상 경험은 체피의 어떤 점을 자극, 어떤 내장의 질환을 치료, 체표의 일정한 점은 어떤 내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연상해서 점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경락의 모양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사상에 흡수를 했는데 전기학설로부터 기의 개념을 형성하고 음양과 오행학설로 이론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장상학의 주요 특징을 보면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관,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유기적 통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또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도표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도표만큼은 우리가 더 자주 봐서 꼭 어떻게든지 이건 방법 없습니다. 애우셔야 됩니다. 애우셔서 꼭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오장, 간, 담, 간과 담바, 여기 장과 부는 서로 표리 관계죠. 표리 관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과 담, 이렇게 항상 같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 소장, 그리고 비, 위, 그리고 폐, 대장, 신, 방광, 이렇게 항상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은 근을 주관하고요. 심장, 수장은 혈맥, 그리고 비위와는 육, 폐, 대장은 피. 우리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 방광은 골수,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액으로 보면 간담은 눈물과 관련이 있고요. 심소장은 땀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계통은 군침과 관련이 있고요. 폐, 대장은 콧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과 방광은 침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 포인트를 이 표를 잘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과 장의 기능 활동은 조화를 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혈의 생성과 운행의 완성을 위해서 심주혈맥과 폐의 종기에 의한 공동작용으로 비의 생선과 통섭의 간의 소설작용과 저장, 그리고 신의 자양 등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장과 부는 상호 표리 관계에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과 부는 상이한 특징이 있으나 서로 협조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폐, 대장, 심, 소장, 비, 위, 간, 담, 신, 방광, 이렇게 표리의 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장과 조직기관 사이에는 연계성이 있는데요. 외부에 있는 관규, 피육 등 조직기관의 변화는 내장, 전기의 성세를 반영을 합니다. 경락은 12경맥, 그래서
총 이게 12개죠. 그래서 12경맥, 기경, 팔맥 및 기경, 팔맥은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또 다른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경, 팔맥이 무수한 지맥, 별락, 손락, 불악으로 인체의 장부와 형체의 조직을 연결을 합니다. 전기, 정과, 기와 혈, 진액은 장부와 장부 사이와 조직 사이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 천인, 상응,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동일한 근원과 동일한 구조의 기기가 상응하는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해서 상호 연관성을 중시합니다. 오시를 보면 오방, 오기, 오화 등의 오장을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항동관으로는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체 생명활동의 동태는 기의 승강부침을 기본으로 하는 기의 운동변화인 기기가 기초가 됩니다. 상을 관찰해서 내장의 생리활동 규율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난 표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내장의 생명활동을 보는데 내장이 외부로 발현하는 현상을 관찰해서 장부의 기능 변화는 물론 생리활동의 규율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기초를 넘고요. 이제부터는 기와 그 혈의 진액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혈, 진액. 기혈, 진액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며 장부, 경락 등 인체 조직, 기관, 생리활동을 통해 얻어진 산물이자 이들 조직관의 생명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 혈, 진액. 기는 끊임없이 운동 활동력이 강하고요. 혈은 경맥 속 순행을 전신을 유양을 합니다. 진액은 어때요? 인체 모든 정상적인 수액의 총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으로 보게 되면 기는 움직이니까 동적이지만 혈과 진액은 가만히 있으니까 정적이겠죠. 그래서 작용으로는 움직이는 추동작용과 따뜻하게 하는 온후작용이 있습니다. 진액은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 그 다음에 촉촉하게 하는 자윤작용. 그래서 음양관계로 보면 기는 움직이는 양이요, 진액은 가만히 있는 음이라 하겠습니다. 절기를 보면 기의 기본 개념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고 기가 우주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무형과 유형으로 존재를 하겠죠. 무형은 사방으로 퍼져 극렬하게 운동하는 것이고 유형은 기가 응집해서 만질 수 있는 형체라 하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이고요. 인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계에서 청기, 좋은 맑은 거죠. 맑은 좋은 공기를 섭취해서 생명활동을 유지를 합니다. 기가 생성되는 걸 보면 기의 근원은 선천의 전기가 있고요. 선천의 전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생장과 발육 및 생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모체의 음혈을 기초로 하고 부친의 양정에 의존을 하게 되죠. 수곡전기로는 곡기, 우리가 먹는 거죠. 출생 후 음식물을 획득해서 위로 들어간 수곡정미는 폐로, 그래서 폐의 유포작용에 의해서 유포작용입니다. 유포작용에 의해서 오장육부로 유포를 합니다. 청기는 뭐예요? 자연에서 얻은 존재죠. 그래서 폐의 호흡작용에 의해서 체내로 흡입을 합니다. 폐로 흡입을 하고요. 기의 근원은 신, 비위, 폐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의 운하 기능 실조, 담습이 발생, 폐의 호흡 기능이 실조, 청기를 정상적으로 흡수, 체내의 탁기와 그 체내의 탁기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하기 위해선 좋은 깨끗한 청기만 흡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말을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 기의 생리 기능을 보면 그 기의 생리 기능은 추동작용이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추동작용. 인체의 생장과 발육, 각 장부, 경락 등의 조직기관의 생리활동을 혈액의 생성, 순환, 진액의 생성, 수송, 배설 등을 추진하고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폐의 호흡작용, 폐의 선발과 숙각, 비의 운하기능, 비기의 승청, 위기의 강탁, 기의 추동작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로 기는 스스로 운동해서 혈액과 진액의 흐름을 추진하고요. 둘째, 기는 인체의 모든 조직기관인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하도록 추진합니다. 추동작용이 약하면 인체의 각종 생리활동 역시 감퇴하고요. 청소년기에 발생, 생장 발육이 느립니다. 성인기에 발생, 조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느려져 어혈, 진액 정체로 담, 습, 수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동작용에 대해 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엔 온후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온후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후작용은 아까 봤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몸을 따뜻해지는 온후작용, 인체의 안팎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말하고요. 기의 끊임없는 운동과 장부, 경락이 생명활동을 추진하면서 생성이 됩니다. 혈액과 진액이 액체의 그 형태로 응고되지 않고 온몸을 순환하는 것은 모두 이 기의 온후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온후작용이 실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후작용이 부족하면 몸이 차갑게 되겠죠. 그리고 차가운 것을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혈액과 진액의 흐름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느려지죠. 그래서 한기가 생깁니다. 둘째로 기가 울결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기가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므로 열이 나는 거고요. 내경이 그 기가 실하면 열이 나고 기가 허하면 그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후작용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고섭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섭작용이란 것은 제어와 통섭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혈, 진액, 전액 등 액체 형태의 물질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 혈액을 맥관 내에서 흐르게 하고 맥 외로 벗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땀, 소변, 타액, 유액, 장액 등을 고섭, 그래서 분비량, 배설량, 배출 시간 등을 통제합니다. 정액을 고섭해서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의 고섭작용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체내에 액체 물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위험스럽고요. 기가 혈액을 통섭하지 못해서 각종 출혈 증상이 생깁니다. 기가 진액을 통섭하지 못하면 자한이나 이런 대한, 큰 차가움이죠. 그래서 위기가 고섭하지 못하면 진액이 새어나가 식은 땀이 됩니다. 기가 진액을 통섭하지 못하게 되면 소변, 실금과 소변이 많아지고요. 기가 정액을 고섭하지 못하면 유정, 조설, 활정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고섭작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섭작용을 봤으니까 이제 방어작용이죠. 자, 그러면 방어작용이란 것은 전신의 기피를 보호하고 외사의 침을 방지하며 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외사의 침입, 피부나 입, 코 같은 것을 얘기하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위기가 신체의 표면을 보호해서 주리를 열고 다듬을 조절함으로써 외사를 막아줍니다. 기의 그 방해작용이 약해지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 사기가 쉽게 체내로 들어와 질병이 발생합니다.
기화작용을 보게 되면요. 기화작용이라는 것은 기의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변화를 의미하는데 정, 혈, 진액 등의 생성과 대사 및 상호, 전화 등이 해당됩니다. 인체, 신진대사는 기화작용의 구체적인 표현이고요. 기화의 두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 첫째, 다른 종류의 기로 변화하는 것이고 수곡정미는 영기와 위기로 영기와 위기 많이 나옵니다. 로 생성, 폐로 흡입된 청기와 결합해서 종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신의 선천적인 전기는 그 신장을 얘기하는 거죠. 콩팥. 선천적인 전기는 수곡전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원기로 다시 화생을 합니다. 둘째로 청기가 탁기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인체 조직의 에너지로 변해서 이용된 후 탁기로 전화, 호흡과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체내 내에 정혈, 진액 등 신진 대사를 하거나 상호 전화, 음식물의 정미물질은 수곡전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흡수하고 기혈로 화생 조박은 체외로 배설합니다. 수액의 전기는 진액이 바뀌고 진액은 기화작용을 통해서 땀으로 또는 소변의 형태로 체외로 배출하게 되죠. 또 영양작용을 보게 되면 영양작용은 인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인체 조직과는 기를 전하의 원료로 해서 자신의 구조를 갖추고 또한 에너지를 전환시켜 생리활동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기를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영양작용, 기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생리활동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충족시켜 준다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알아볼 것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그 공부 장상학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의 운동 형식을 볼까요? 기기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기의 운동 형식 보면 영기, 위기, 원기, 그다음에 간 비의 기, 그 폐 위의 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영기는 맥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고요. 위기는 맥의 외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원기는 삼출을 통해서 전신으로 운행을 하고요. 간 비의 위기, 그러니까 간비는 상승을 주관하고 폐와 위는 하강을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승강 출입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운동 형식을 말하는 거죠. 기가 아래로 위로, 기가 위에서 아래로, 출은 기가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것을 우리는 승강 출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 승강 출입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할 때 승강 출입을 보면 출과 승의 운동으로 탁기를 내뿜는 출과 탁기를 체외로 배출하는 승. 그래서 입과 강의 운동은 청기는 받아들이고 입과 폐로 내려보내는 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기기 실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는 우리가 침과 뜸으로 치료를 하겠죠. 자, 그래서 기기조창, 그것은 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고 기기실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기의 승강 출입 운동이 균형을 잃은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을 잃어서 아픈 것, 곧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기불창, 기가 원활히 소통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것, 기기울조라고도 합니다. 기기실조의 형태를 보면 기체는 어떤 부위가 기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지체되어 소통하지 못하는 형태고, 기역은 기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충분히 하강하지 못하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기함은 청기가 아래에 있으면서 상향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가 지나치게 하강해서 기함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탈은 기가 내부에서 지켜지지 못해서
대량으로 손실되는 것이고요. 기폐는 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서 울결돼서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실조의 치료 원칙을 보면 기체의 경우는 기를 소통시켜줘야 되고 기역의 경우는 기를 하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암의 경우는 어때요? 기를 위로 상승시켜야 될 것이고 기탈의 경우는 고섭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폐의 경우는 기를 빨리 내보내야 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뭐 금방 알 수 없고요. 정말 아주 많이 반복해서 들으셔야만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당연한 거예요. 막히면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있으면 빨리 밖으로 보내줘야 되고 어떤 영양분이 급하면 빨리 뭐 내력을 보낼 것은 내려주고 올려줄 거 있으면 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의 분포와 분류를 보게 되면 원기는 인체의 기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길에서 생명활동의 원동력이죠. 온몸을 돌게 되니까. 그래서 원기는 그 기에 아주 좋은 진기입니다. 그래서 생성과 분포를 보게 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천적인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신장이죠. 신장의 생리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후천의 자양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선천적인 전기를 바탕입니다. 그래서 신의 생리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후천 자양을 받아야 합니다. 전신의 모든 부위의 생리 활동을 촉진하고요. 주요 기능으로 인체, 생장과 발육, 생식 및 각종 생리 활동을 추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 진액 등의 매개물에 의지해서 삼초를 통해 경락과 주리 사이를 순행, 심신, 흥분과 안정을 조절하고 기와 작용에 온후 작용을 촉진을 하지요. 원기를 보셨는데 이번엔 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종기, 뭐 위기 이런 걸 잘 반복해서 헷갈리지 않게 잘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종기는 흉부에 쌓인 거죠. 그래서 흉부 중앙은 전중 전신기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보통 기회라고도 합니다. 생성과 분포로 보면 폐가 자연계에 흡입한 청기와 비위가 음식물에 만든 수곡전기를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폐의 호흡 기능과 비의 운화 기능이 종기 생성과 세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기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크게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요. 심맥을 관통해서 혈을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니까 언어, 목소리, 호흡과 종기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 심맥의 관통기를 운영하니까 기혈의 흐름과 맥의 박동은 종기와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기의 기능의 정상을 보게 되면 맥이 완만하겠죠. 그래서 고르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맥이 빨라지고 그리고 불규칙해지고 미약합니다. 종기는 호흡과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는 맥을 흐르는 기, 밤낮을 쉬지 않고 운행함으로 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물질이 풍부함으로 영기고요. 혈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영혈, 또 영기와 유기의 음양 관계를 보게 되면 위기는 양이고 영기는 음에 속함으로 영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성과 분포를 보게 되면 수곡전기 맥에 들어가 변화된 것이고요. 중초에 나와 폐를 거쳐서 경맥에 들어가서 14경맥을 따라 온몸을 순행하게 되죠.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영기는 혈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고요. 영기는 전신에 영양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사지백회는 모두 영기의 자양을 받아서 생존한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연기를 보셨으니까 이제 위기를 보셔야 되겠죠. 위기는 맥의 외부를 흐르고요. 위기는 연기는 맥의 그 안쪽으로 흘렀죠. 위기는 맥의 외 바깥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를 호의 외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위기는 양에 속하므로 위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위라는 뜻이 있고요. 위는 위쪽으로 보위라는 뜻이 있고요. 자, 위기의 생성과 유포를 보게 되면 위기는 수국에 화생한 빠른 기이고요. 성질이 급하고 매끄러운 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를 돌면서 근육의 경계를 순행, 횡막을 따뜻하게 하고, 이게 횡막이죠. 횡막을 따뜻하게 하고 흉복부에 퍼집니다. 그래서 연기는 그 맥 안에 운행을 하고요. 위기는 급한 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맥의 외부에 운행, 피부, 근육까지 전신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그 주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좀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요, 일단 외사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게 하는 온양을 하죠. 온양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피모를 온화한 따뜻하게 다 같은 말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주리를 열어서 땀의 분비를 조절하고 통제하죠. 이것이 그 주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기가 허하면 고섭작용이 저하돼서 식은땀이 납니다. 자, 그럼 장부의 그 기와 그 경락의 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비위신의 공동작용에 의해서 화생 하고요. 장부와 경락의 기는 자연계, 청기 및 비위에서 화생된 수곡전기를 재료로 해서 폐비위신 공동작용에 의하여 화생됩니다. 장부, 경락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고 생리활동의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장부와 경락은 음식물에서 필요로 하는 정미 물질을 취해서 장부와 경락의 생리활동을 추진하는 에너지원으로 삼거나 기화작용을 통해서 새롭고 충실한 장부 조직을 구성하고 오장육부에 정을 생성해서 장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장부의 기로 전환하여 생리활동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쭉 알아보셨고요. 자, 그러면 기를 보셨으니까 이제는 그 혈에 대해서 한번 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의 기본 개념으로 보게 되면 혈은 붉은색의 액체로 다 알고 있으니까 맥을 따라 전신을 운행하고 맥은 혈액순환이 운행한 통로고요. 전신의 혈액은 모두 맥 속에서 흘러 혈부라고도 합니다. 영양과 자윤작용을 하는데 맥을 따라서 전신을 순행 혈액은 안으로 장부 밖으로 사지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로 인체 부위에 잠시라도 혈액이 부족하면 창백해지고 통증이 있죠.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시 그 부분의 기능이 상실, 그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그 맥 바깥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우리는 피 나는 걸 출혈이라고 하죠. 피가 이렇게 혈의 생성을 보게 되면 혈은 주로 연기와 진액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기, 진액은 비위가 생성하는 수곡정미죠. 그래서 비위는 기혈을 화생하는 원천으로서 혈의 세 가지 방면으로 수곡정미의 생성, 혈은 수곡정미에서 화생, 중초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청탁을 분별해서 진액을 증발시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은 정미로 화생, 상부에 폐맥으로 보내서 혈액을 생성, 그래서 전신을 유양합니다. 연기는 신맥에 들어가 혈액을 화생하는데요. 혈맥은 맥 안에서 화생을 하죠. 연기는 경맥 안으로 스며들어서 혈액으로 화생, 밖으로 사지 영양을 공급해서 안으로 오장육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 화생하여 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혈동원, 그 정과 혈은 동원이라고 서로 그 상호 전화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소모되지 않으면 그 정화는 신으로 돌아가 정이되죠. 그리고 정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그 정화는 간으로 돌아가서 청혈로 화생되고요. 혈의 생성은 수국의 정미와 그 연기 및 정이 기초가 돼서 비, 위, 폐, 심, 간, 신장 등의 기능과 그 활동을 거쳐서 완성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생리 기능을 보게 되면 영양하고 자윤하죠. 그래서 혈은 전신을 영양하고 자윤하는 기능으로 맥을 순행하는 혈은 장부, 피부와 근골에 끊임없이 순환, 장부, 형체, 구규 등의 조직기관을 영양하고 자윤하게 됩니다. 혈의 생리기능 세 가지 분류를 나누게 되면 혈은 인체 장부로 형체, 구규 등 조직기관의 생명활동을 유지, 혈액이 풍부하면 얼굴색이 붉고 윤기가 나겠죠. 그래서 피부와 모발이 윤택해지고 근골, 기유, 장부가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그러면 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누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와 모발이 거칠겠죠. 근골이 연약해지거나 구급 증상이 위급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육이 숙척해지며 장부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혈은 인체의 운동기관과 감각기능을 유양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충분하면 감각과 운동 기능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혈이 부족하게 되면 현기증이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소리가 나거나 또 사지가 마비되고 무력이 이렇게지고 근골의 경련 심하게 불구까지 되죠. 혈은 인체 정신활동을 유하는 물질적인 기초로 혈액이 순조롭게 소통되면 정신활동이 왕성하고 신지가 명석해지고 심지죠. 심지가 명석해지고 민감하고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혈열 및 혈액의 운행실주가 야기되면서 정신쇠약, 건망, 불면, 다몽, 꿈이 많아지는 겁니다. 번조 증상, 그래서 경계, 선망, 혼미 등의 정신 실조 등이 나타납니다. 자, 혈의 운행, 기의 추동작용과 고섭작용의 조화가 달려 있는데요. 혈은 음에 속하고 기의 추동작용에 의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혈은 기의 고섭작용에 의해서 의존해서 맥의 일부, 맥의 외부 이탈 없이 맥 안으로 운행을 합니다. 추동작용이 지나치게 되면 고섭작용이 저하, 혈이 맥의 외부로 이탈할 출혈을 발생하고요. 추동작용이 미약해서 고섭작용이 지나치게 되면 혈의 운행이 느려져서 순조롭지 못하고 심하면 어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의 운행과 오장과의 관계로 심은 혈맥을 주관하고 심은 혈맥을 주관합니다. 심기는 혈액 운동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맥은 폐에 모이게 되고 혈액도 폐에 모였다가 폐기의 작용으로 온몸에 퍼지게 되죠. 비기는 혈액이 맥 밖으로 넘쳐나지 않게 하고 간은 혈을 저장해서 혈관 내 혈액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피가 간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기와 또 혈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액의 기본 개념은 진액은 몸속의 정상적인 체액의 총칭으로서 장부조직 기관 내에는 체액 및 유액, 장액, 눈물, 콧물, 타액 등의 분비물을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진과의 구분을 보면 진, 성질이 비교적 맑고 묽으면서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체피의 피부, 근육, 공규, 유포, 혈맥을 스며들어서 자윤작용을 합니다. 액으로 성질이 비교적 농후해서 유동성이 적은 것이고 골절, 장부, 뇌수 등의 조직에 유양작용을 합니다. 진액의 포괄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인과 유양작용으로 체중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한 수분 외에도 다량의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맥 안에 혈맥을 자윤하고 혈액을 화생하고요. 진액은 맥 밖에 전신의 장부와 경락 등 조직기관을 영양합니다. 그래서 삼치의 통로를 기초로 하는 진액을 매개로 전신을 운행한다 하겠습니다.
진액의 생성 분포와 배설을 보게 되면 진액의 생성은 비소장 대장과 관련이 깊고요. 비기와 의존해서 수곡정밀을 흡수하고 소장액을 주관 청탁을 분별해서 영양물질과 수분을 흡수 찌꺼기는 어디 대장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을 주관하고 음식물의 찌꺼기 중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만들죠. 대장은요. 그래서 진액의 분포를 보게 되면 진액의 분포는 비패, 신과 3초의 그 협동작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비는 위에 진액, 수국정밀로 운행하고요. 비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액이 뭉쳐서 담음이 생기고 수종, 그 다음에 폐는 어때요? 수도를 통조하는 그 작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비로 진액을 받으면 선발작용 진액을 신체의 상부와 체표, 표피로 피모로 보내게 되죠. 숙강작용은 진액을 신체 하부기관 및 내부로 보내게 되고요. 폐가 정체되므로 담음, 수종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액의 유포를 주관하게 되고요. 신주 진액은 보면 신의 전기는 모든 진액 대사를 추진, 그래서 위장 도에서 수곡정밀을 흡수하고요. 비패신과 3초가 진액을 수송을 합니다. 방광, 피부 및 대장이 수액에 배설을 하고요. 신은 신중 전기의 중등 기화 작용을 보면 진액이 혼탁한 것은 방광으로 내려보내 체외로 배출시키는 한편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뇌액의 생성 과정에서 정미물질이 요액 중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소변의 생성은 배설량을 조절을 합니다. 소변의 양과 배설을 진액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3초 보면 수액이 승강 출입하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진액의 배설을 보시게 되면 진액의 배설은 주로 폐비 신의 3장과 관계가 있고요. 4가지 경로로 배설을 되는데 땅구멍, 그리고 호흡, 그리고 소변, 대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땅구멍은 어때요? 폐 선발 작용을 통해서 진액을 피모로 산포하고요. 퍼뜨린다는 거죠. 양기에 의해서 중등과 땀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땅구멍을 우리는 귀문이라고 합니다. 호흡, 폐의 선발 기능을 통해서, 여기 호흡이죠. 폐의 선발 기능을 통해서 폐의 호흡 기능과 일정의 진액을 같이 내보냅니다. 소변은 어떻습니까? 신은 탁한 것은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이 되도록 하고요. 소변은 방광에 저장해서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어때요? 기화에 의해 배설을 시킵니다. 대변은 대소변에 섞여요. 배설되는 수액의 양이 많은 경우 비와 온항 기능 실조로 수액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한 경우 대변이 묽은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혈진액의 상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액의 생리 기능을 안 봤네요. 생리 기능을 보고 얘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액은 영양물질로 윤택하게 하는 생리 기능이 있는데요. 진액과 피부 모발의 관계를 보면 진액 부족 증상, 피부 모발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죠. 진액이 손상이 되면 피부가 마르고 주름이 생기면서 탄력성이 없어지겠죠. 진액 부족과 얼굴의 관계를 보면 목이 건조하고 입술이 갈라지고 치아가 코 건조해져서 콧물 마르고 심한 코피나 눈이 매끄럽지 않은 침침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진액과 장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위액의 고갈함 때 음식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장액 고갈함 때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액 골수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골수로 스며든 진액을 골수, 척수, 내수 영양을 주어서 윤택하게 하고요. 골절로 스며들어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혈 진액의 상호관계. 기와 혈의 관계를 보게 되면 기는 양이고, 그죠? 그래서 온후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는 혈을 생성, 운반, 영양 공급으로 기능을 합니다. 혈은 어때요? 음이죠? 그래서 유양하는 작용이 있고요. 기를 전신으로 실어 나르고 기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는 혈을 생성하는데, 혈을 생성하는 기는 연기, 혈의 생성 과정에서 기와 작용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혈이 활성되기 전까지 과정은 비, 위, 장, 외 기가 작용을 통해서 발생한 기화 과정이고요. 연기와 진액은 맥으로 들어가 서로 결합, 적색의 혈액으로 변화되는데 기가 허하게 되면 혈을 활성하는 기능도 약해져서 혈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는 이 혈을 끌고 다니는데요. 혈은 음이고 그래서 성질이 정적이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기에 의존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혈의 운행에 중요한 세 개의 장이라 하겠습니다. 심 하나씩 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혈은 심기의 추동작용에 의해서 흐르고요. 심기가 허약하면 어혈이 형성이 되고요. 폐의 선발 기능에 의해서 혈은 폐의 상부와 외부로 수포하는데 숙강작용에 의해서 내부로 흐릅니다. 간은 소설 기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죠. 그래서 기가 울결돼서 운행이 순조롭지 않으면 그것이 어혈이 생기는 거고요. 기기에 승강 출입 저하 시 발생하는 증상을 보게 되면 기가 상역하면 혈이 기를 따라 상승, 두통, 머리가 터질 듯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토열, 홍골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아래로 흐르면 혈도 이를 따라서 하행, 아랫배가 처지며 얼굴에 화색이 없게 되는데요. 하열, 요열, 북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이 북루는 자궁의 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을 북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가 혈을 통섭을 하게 되는데 기는 혈을 통섭합니다. 그래서 기가 혈액을 통섭하는 맥을 따라서 운행하도록 하고 맥의 외부로 이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의 구섭 기능은 비에 의해서 완성되고요. 기가 허하게 되면 혈액을 구섭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각종 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또 혈은 기의 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는 형체가 없어 반드시 형체가 있는 혈에 의존하고요. 신체의 어떠한 부위도 혈의 유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혹은 상실 부분적인 괴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 위기 지모, 혈은 기의 모체, 기는 반드시 혈의 유양에 의존해야만 하고요. 그 생리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어 한 사람은 기가 부족한 것이고 혈어 한 사람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서도 기도 역시 이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기와 혈 관계를 보게 되는데 첫째로 기는 어떻다겠습니까? 혈을 생성한다고 그랬죠. 기는 혈을 생성하고 두 번째는 기는 혈을 운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 생성 첫 번째로 혈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을 운행하게 되죠. 기는 혈을 운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는 세 번째로 뭐 한다겠어요? 통섭한다고 그랬죠? 혈을 통섭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는 혈은 기의 모체입니다. 기의 모체입니다. 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가 있는 혈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와 혈이 아닌 기와 진액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진액의 관계를 보게 되면 기는 진액을 생성하고요. 혈과 생성하듯이 똑같은 거죠. 기는 진액의 생성과 수표의 물질 기초이자 동력이죠. 그래서 기는 피위의 운하 기능을 추동하고 자극함으로써 진액과 생성 분포를 촉진합니다. 기는 진액을 운송하게 되는데 비, 폐, 신, 3초 기는 승강 출입하면서 끊임없이 운행의 진액을 수송하게 되죠. 그래서 진액이 오간에 도달할 눈물, 콧물, 침, 그 다음에 진액이 관절에 도달할 관절액, 그리고 진액이 위장에 흐르면 장액과 유액이 있겠죠. 그래서 기는 진액을 고섭합니다. 그래서 기는 진액을 고섭해서 진액의 유실을 방지하고 진액의 배설은 기의 고섭작용에 의해서 조절됨으로써 체내의 진액이 일정량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땅구멍의 개폐를 조절해 주리를 고섭해서 진액이 과다하게 외부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시키고요. 신기는 하초를 고섭해서 진액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방지, 방광이 정상적으로 유액을 저장, 배설하게 합니다. 기가 화하면 고섭력도 약해지므로 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진액은 기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는 무형적이며 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행의 진액에 의존해서 체내를 존재하게 됩니다. 혈과 진액의 관계를 보게 되면 혈과 진액은 근원이 같고 기능이 유사하죠. 그래서 상호 전화함으로 양자와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요. 진열 동원, 혈과 진액은 모두 수곡정미로 화생한 것이고 혈과 진액은 모두 유형, 정적, 음에 속하고 유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은 맥의 내부에서 흐르고 진액은 맥의 안과 밖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액이 맥 안으로 스며들면 염기와 결합해서 적색의 혈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 중에 진액은 염기와 분리된 그 맥의 외부로 스며나가서 혈에서 진액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맥의 내부는 염기와 결합한 진액은 혈이고 맥의 외부로 스며들어 염기와 분리된 것은 진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주리 등에 순행하는 진액은 손락을 통해서 맥관 속으로 들어와 혈액의 구성 성분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상학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와 혈, 진액을 공부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